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오늘 일어난 일 위주로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에 처음으로 야당 원내대표와 그 상견례하는 자리를 가졌거든요. 네. 먼저 그 모습 보고 와서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입장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민이 바라는 국회 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윤 대표님께도 앞으로 향후 1년 국회를 좀 협치, 그다음에 통합, 관용 이런 걸로 좀 이끌어 주십사는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바랍건대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계속 당을 지도해 주셔서 여야 관계가 잘 원만하게 이 협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 일주일도 지금 남지 않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관심이 있었던 건 원구성 재협상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 부분이었는데 네. 결국엔 거절한 건가요?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이런 자에 자른 셈이 됐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자 2년 차의 원내대표가 네. 원구성을 협상할 자격,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내년 1년 더 지나면 그러면 이제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국회가 그때는 한번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지난 국회에서 원구성을 어떻게 재협상하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선제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넘길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쐐기를 박은 셈이 됐고요. 네. 내년 5월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이제 새로 다 선출이 되잖아요. 그럼 새로 선출되면 또 이 얘기 계속할 겁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 나오는 의원들도 하나같이 맞습니다. 원구성 재협상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거 가지고서 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 논쟁을 또 하겠네요. 논쟁을 할 거고요. 지난해 5월 말 이제 21대 국회가 열리던 시기로 돌아가 보면 네. 이때는 이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 원구성에 응하지를 않은 바람에 기다리던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네. 의석 분포가 확실하게 됐으니까 밀어붙여서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와 버렸잖아요. 사실은 법사위원장 그 자리 때문에 법사위원장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당이 하시오한다면 재협상의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을 넘겨라라고 한다면 역시 풀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그 행보도 관심인데 오늘 그 현충원을 찾아서 계획에도 없는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방명록을 썼는데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바로 서울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언급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자, 새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그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좋은데 왜 현충원에 가서 저 방명록에 저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현충원이 좀 뜬금없는 거 아니냐.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현충원에서 방명록을 보면 선열들이시여, 국민이시여. 이거는 뭐 말이 맞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시여. 피해자가 2명이죠. 부산시장, 서울시장 전임자들에 의한 성추행 피해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전쟁 피해자들을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오독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추행의 피해자들을 의미한다. 이 명확하게 의미를 밝혔고요. 그런데 왜 굳이 현충원에서 이렇게 사과를 했어야 하느냐?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지만 그런 경우에는 언론에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2차 가해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2차 피해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개인 신상의 보호를 위해서 찾아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라도 사죄하고 싶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사면론 이슈가 나왔는데요. 사면론에 더해서 이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의뢰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반응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사면 복권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면은. 사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그런 유무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통합적인 차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과를 구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면 요구는 일단 둘째로 치고 네. 탄핵을 부정하는 말을 했는데 지금 젊은층 위주로 당내에서 젊은층 위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다수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긋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도 마찬가지 심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 친박계 의원들, 서병수 의원 5선이고 부산시장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사면론은 나올 수 있어요. 야권에서 많이 나오고 국민 여론도 분분합니다. 그런데 사면은 먼저 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 받았고 수감 중인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두 시장과 만남에서 밝혔듯이 안타까운 일이다. 건강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 내에서 과거의 새누리당 때 찬탄, 반탄,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쪼개졌던 것처럼 또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고 바른정당 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면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면과는 별도로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건데 김재섭 비대위원 젊은 정치인인데 지금 이 불과 5개월 전에 우리가 대국민 사과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걸 부정하는 모습이냐. 또 이준석 전 의원 최고위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이러려고 승리하자마자 이러려고 이 선거 이겼다고 국민들이 바라볼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등 아주 이 비대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초선그룹 이 조수진 초선 의원은요. 사실은 정부 여당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의원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서병수 의원에게 정중하게 좀 사과를 요청드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이전에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 그 탄핵까지 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할 때 맞습니다. 의원들이 다 같이 사과해야 된다 막 이런 목소리가 맞아요. 있었지만 맞아요. 혼자 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당내에서 어느 정도가 지금 탄핵 부정에 동조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지금 확인되지 않는 것이 나는 탄핵을 부정한다고 드러내는 이 정치인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모르고 또 다시 지금 야권이 재보선 승리로 탄력을 받고 대선까지 달려가고 내년 6월엔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지금도 탄핵을 부정하는 일부 야권 지지 세력이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태극기 세력이라고 부르는 이제 강성 보수층도 그렇고 그럼 그들의 힘이 필요한 정치인이 좀 현존하지 않겠느냐. 과거보단 많이 세력이 줄긴 했지만 그래서 서병수 의원도 어쩌면 전략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던진 것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탄핵이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면이. 그러니까 사면 자체가 되려면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국민 공감대가 이제 사면할 때가 됐다. 그리고 통합의 기여가 될 때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사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의 탄핵을 부정하면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셈인데요. 그렇게 되면 나오면 다시 정치 재개를 하면서 이 특히 보수 정치권이 매우 혼탁해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그렇습니다. 이전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 이거 연초에 이 얘기했다가 본인 지지율만 계속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신년 벽두에 말씀하신 대로 여당 내에서 대표가 이야기를 꺼냈다가
여당 지지층에게 역풍을 맞아서 지지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대통령이 어제죠. 박형준 부산시장이 또 이 사면 얘기를 하니까 지금 네. 중요한 건 국민 통합도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 이 두 가지 측면 네. 다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를 가장 최근 거 보더라도 네네. 아직은 반대가 지금 더 많습니다.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론이 바뀌게 되면 네. 임기 말에 어떤 결단을 할 가능성의 여지는 지금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여지는 남아 있는 것이고요. 대선 전까지 사면에 관한 이슈는 여러 차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차기 대권 주자에게도 이것은 또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지 않고 퇴임을 한다면 차기 대통령은 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면론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더해서 지금 이재용 삼성 네. 부회장의 지금 사면론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언론들도 있습니다. 기사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있고 조계종 주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죠. 정부에 제출했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1년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 1년의 과정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잘 약진하고 있으니 그 총수가 경영을 좀 이끌기 위해서 선처해 주라. 근데 여론조사가요. 아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조사 이 반대가 더 높은 것보다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사면해 주자는 의견이 높습니다. 많이 높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가 있는데도 그리고도 불구하고 경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도 지금 사실은 하나의 재판이 또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주식 지분을 유리하게 사실은 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주고 또 공적 연기금에도 손실을 준 것으로 지금 삼바 관련 재판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풀어주자는 사면론의 찬성 여론이 높고 또 하나는 사면론에 더해서 특사론까지 나와요. 지금 코로나19를 구해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반도체를 들고 가서 백신을 얻어오는 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저는 좋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은 분분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공정이 가장 지금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재벌 총수는 이러한 본인이 쥐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을 가지고 형을 다 집행받지 않고 중간에 나와도 되는 것이냐. 사실 이전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다른 비슷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 3.5제라고 하는 재벌 총수에게 내려주던 통상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징역은 3년, 집행유예 5년. 이게 사라졌다가 지금 또 나타나려는 조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법적인 정의와 공정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우리 사회가 함께 이 사면론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대권 움직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대권 도전의 움직임으로 나온다는 보면 얘기죠. 되겠죠? 이미 선언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다시 제주지사 재선에 나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전에 3월에 대선에 나올 것이고 우선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잠룡들과 함께 경선을 치러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지금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 노출도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러시아 백신 두고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 내면서 이재명 지사가 그 여권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좀 각을 세우는 그런 행보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정세균 전 총리는요, 이제 5월이면은 본격적으로 아마 대권 도전 선언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럼 지금 당내 경선을 돌파해야 본선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잖아요. 지금 지지율 격차가 여론조사에서 큽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제 같은 메시지를 내서는 전혀 차별화가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사사건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슈에는 반대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 여권 1위를 달려서 그런지 관련돼서 뉴스가 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배우 김부선 씨 때문에 지금 언론에 이재명 지사가 소환이 됐어요. 손해배상 소송을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한테 걸은 상태인데 1년 넘게 조건 없이 만나준 옛 연인에게 모욕적이라면서 연인 관계였다라는 점을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대선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 이슈가 어떤 이재명 지사에게는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김부선 씨는 이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죠. 사실은 상당히 성남시장 시절부터 했고 경기지사에 나왔을 때 선거전에서도 나왔고 심지어는 이게 수사까지 들어갔고 그런데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은 오히려
선거법 위반 혐의들이었고 요것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무혐의로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고 나왔는데 이걸 오히려 이재명 지사 쪽에서 무고로 또 걸게 되면 지금 3억 원 손배소를 냈거든요. 근데 이게 인정되려면 민사가 인정되려면 형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뭐 거짓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김부선 씨 측에서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십으로 이 유력 대권 주자의 한 이야기거리로 회자될 수는 있겠으나 과연 선거에 좀 본격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이미 좀 흘러간 이슈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